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 그리고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측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경찰도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한동훈 장관 측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제 신원 미상의 한 사람을 이제 고소했다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유튜버 관련자가 한 달 정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에 그 자택까지 가는 길을 좀 미행한 것으로 좀 밝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혐의를 일단 받고 있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접근 금지를 일단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이 스토킹 하게 되는 어떤 목적이랄까요? 그게 이제 언론 취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재가 어떤 취재를 위한 것이었으며 정당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의 수단과 방법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그 취재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건 정치 진영을 떠나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해당 유튜버는 과거에 열린공감 TV의 관계자였는데 이 열린공감 TV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아무리 정당한 취재라도 위법 행위를 자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취재하는 거 기자가 지양해야 할 일이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해당 채널, 그러니까 이 열린공감 TV에서 나와서 차린 다른 더 탐사의 관계자는 인정은 하지만 이게 취재 차원이었다. 미행이나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차장님. 그런데 이 스토킹이냐 취재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뭐 그 두 분도 이제 기자시니까 저렇게 차량 미행하면서 취재합니까? 한 10여 년 제가 언제 10여 년 전쯤에 뭐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거악을 뭐 만약에 이렇게 그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을 뭐 이제 미행해서 취재해서 뭐 그 밝혀냈다 뭐 이런 미담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취재 자체는 네. 이제 독수독과라고 해서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잘못된 과정으로 취득한 정보는 그 유효하게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재 과정도 정당해야 되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으면 네. 일단 법무부 대변인실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취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하고 싶으면 직접 만날 시간을 정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질의서를 보내거나 그리고 지금은요 법에는 정보 공개 청구를 또 이렇게 정부 기관에는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취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모르게 저렇게 차량으로 이 뒤를 밟아서 취재를 한다. 이것은 취재를 빙자한 뭐 이렇게 미행이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이것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뒤쫓아간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행위 자체는 그렇게 정당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도 있고 상당히 주목도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취재를 한다라면 이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뭐 취재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저 어떻게 보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미행하면서까지 이 공인을 미행, 뭐 스토킹, 하여튼 뭐 그 단어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뭘 취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붙었을까요? 얼마나 간이 큰 사람들이길래 그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다는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 이 열린 공감 TV든 지금 이제 새로 만들었다는 유튜브든 언론사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사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등록은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사면 만약에 취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팩트 체크라든지 게이트 키핑이라든지 열린 공감 TV든 지금 저 유튜브 사이트든
그런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한동훈 그 장관 왜 한 달 동안 미행했느냐? 뻔하죠. 퇴근하고 누구 만나나? 혹시 정치인 안 만나냐? 정치인 만나면 누구 만났다 대선 특필했겠죠. 또 어디 안 가나? 혹시 용산 안 가냐? 용산 갔으면 뭐 난리 또 날라고 했겠죠. 근데 어떡하죠? 한 달을 미행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동훈이 깨끗한 것만 그냥 밝혀주고 말았네요. 우리가 그 언론이라고 할 때 그 아무리 언론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공무원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본다거나 아니면 회의장에 미리 가서 녹음기를 놓고 나중에 녹음해서 그걸 듣는다거나 예전에는 뭐 낭만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지금 네. 어떠한 취재 행위도 법을 넘어서 할 수 없습니다. 네. 법을 위반하면 엄하게 처벌돼야 되고 이 문제는 이게 단순 미행이든 스토킹이든 아무튼 그 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요즘에 굉장히 이런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에도 많이 받고 있고 뭐 취재 윤리, 취재 도덕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취재 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굉장히 놀라긴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다른 사안으로 또 시야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의 특종에 대한 욕심은 뭐 그걸 위해서 사실은 기자 생활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거에 그렇죠. 대한 열망이 네.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네.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절차가 또 결과에 부합하게 정당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취재할 사안이 있다. 그럼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텐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뒤쫓아 다닌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거는 취재라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미행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충돌도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공개 변론을 한 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이 변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요. 관련 사안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다른 맥락, 다른 취지로 발언한 거고, 변호사님.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맥락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 내용들을 짜깁기 해서 얘기했다. 이제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 이런 발언은 사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그 맥락이나 앞뒤 취지상으로 봤을 때 바로 연결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 공개 변론에 나가서 마치 이제 민주당이 뭔가 뭐 자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한 것으로 공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으로는 본인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했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허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꼬집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 뭐냐, 뭐가 허위 사실인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되묻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지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검수완박의 추진과 관련이 없는 얘기였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법정에서 한 변론에서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자, 재판장 밖에서 이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재판장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오히려 호기롭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인데 예전에 탄핵,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재판 관련해서도 이 정도로 뭔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관계자들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근데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그게 그 검수완박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그럼 검수완박하고도 절대 문재인 대통령과 저 이재명 대표는 지키지 않을 건가요? 지킬 거잖아요. 그 취지를 솔직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만 이재명, 문재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뭐 지키고 싶었던 심정이 있겠죠. 뭐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렇게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생각하고 법정에서는 자기 보호 또 남의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데 그 말을 갖고 문제 삼으면은 매번 재판 때마다 그 명예훼손 또 소송이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검수완박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그 민주당에 몸담았던 양향자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강성 의원이 자기한테 오더니 검수완박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그 저 20명 구속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양향자 의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변론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 같은 맥락인데 그거는 무슨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 취지가 아니다. 뭐 저는 아마 그 어느 저 지금 재판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이런 반응을 또 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발언을 앞뒤 맥락을 잘라서 다른 어떤 몇몇 정치인의 발언과 함께 모아서 마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태도나 모습이 지금 딱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모습과 오버랩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표현 중에 보니까 뭐 비아냥이라는 표현도 들리고요. 또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심정은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만하다. 뭐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검수완박을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보호가 되느냐는 거예요. 검수완박하면은 예컨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뿐이 없거든요. 기소권만 이제 검찰이 갖고 그러면 수사권을 이제 수사청이든 뭐 경찰청으로 갈 텐데 그럼 그분들은 수사 안 하나요? 그러면 범죄가 있어도 막아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검수완박 자체가 수사의 어떤 마비로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굉장히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법의 취지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소권, 수사권, 거기다가 뭐 수사 종결권, 뭐 이 다 아주 중요한 어떤 권한들을 다 갖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견제와 균형의 어떤 원리들이 좀 작동이 돼서 이 남용을 막자 뭐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만약에 검수완박하면은 수사가 안 된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범죄가 있어도 막아진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검찰 몇십만 명의 검찰들은 뭘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변호사님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 뭐 야권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 사이에서 한 장관 탄핵 운동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깐족된다, 비아냥거린다, 오만하다 이렇게 말로 때리고는 있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체금이 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는 민주당 내부에서 물론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이런 단계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수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근데 반드시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한 그 이론 자체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몸집이 커졌다, 뭐 불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탄핵은 말 그대로 요건을 성립해야 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그 시행령 통치,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 상위법 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들 그런 것은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야당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탄핵을 발의할 시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요. 뭐 강성 지지자들이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있을 국감에서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법리에 맞춰서 질문을 해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뭔가 부족한 점을 세세히 물어본다면 충분히 맞는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사사건건 민주당과 부딪히는 한동훈 장관 이 스토킹 논란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